가난한 하급 공무원의 아내 마틸드. 용모가 아름다운 그녀는 자신의 허영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가난한 생활이 늘 불만스러웠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장관 부부가 주최하는 야회 초대장을 건네주었다. 그러자 마틸드는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겐 입고 갈 옷과 몸에 걸칠 장신구도 없단 말이에요. 여보 마틸드, 적당한 옷 한 벌 하는데 얼마나 들까? 결국 남편은 아내의 옷을 사기 위해 비상금을 내놓았다. 하지만 마틸드는 여전히 근심에 쌓인 것 같았다. 왜 그러? 요 며칠 동안 당신 아주 얼빠진 사람 같아. 나는 보석이고 장신구고 몸에 붙일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짜증이 나네요. 꼴이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야외에 가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겠어요. 당신은 참 바보야. 당신 친구 포레스티아 부인을 찾아가 보석을 빌려달라고 해봐요. 그만한 것쯤은 부탁할 수 있는 사이 아니오. 이튿날 마틸드는 친구를 찾아가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다. 자, 골라봐. 어느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걸 빌려줄 수 있을까?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럼. 야회 날, 그녀는 아름답고 화려한 차림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황홀감에 빠졌다. 그녀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야회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어 거울을 본 순간. 왜 그래?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남편은 돌아온 길을 다시 찾아보고 경찰청과 신문사고 뛰어다녔지만 목걸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부부는 결국 똑같은 목걸이를 사기 위해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그 후 마틸드는 결심했다. 저 무서운 빚을 갚아야 한다. 갚으리라. 부부는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며 비참한 생활을 했다. 이런 생활은 10년 동안 지속되었고 10년이 지났을 때 모든 빚을 다 갚았다. 마틸드는 고단한 삶에 찌들어 나이보다 늙고 억척스러운 아줌마로 변해 있었다. 어느 일요일, 마틸드는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샹젤리제 거리를 산책하던 중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그리고 친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가엾은 마틸드, 어찌 이리 변했어. 고생 참 많이 했지. 그 심한 고생살이가 다 너 때문이었어. 나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빌려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갚는 데 무려 10년이나 걸렸지. 그러나 결국 다 해결했어. 나는 지금 하늘을 날 듯한 기분이야. 이 말을 들은 친구는 발걸음을 멈추고 마틸드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가엾은 마틸드, 내 것은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안 나가는. 봄. 나는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준다는 장인님의 말만 믿고 점순이네 집에서 3년하고도 7개월째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인님은 나와 점순이를 혼인시킬 마음이 전혀 없다. 장인님, 인젠 성례를... 이 자식아, 성례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장인님은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핑계로 성례를 미뤄왔다. 오직 하고 미련한 나를 부추긴 것은 다름 아닌 점순이었다. 점순이는 화전밭을 갈고 있던 내게 찾아와 웬일로 새참을 얌전히 내려놓고는 저만치 떨어져 앉았다. 그릇을 챙겨가던 점순이는 혼잣말로 쫑알거렸다.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그럼 어떡해? 성례시켜달라지 뭘 어떡해. 점순이는 이렇게 쏘아붙이고는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도망지를 쳤다. 나는 급한 마음에 구장을 찾아갔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 일을 한 친구 몽태는 나 대신 화를 냈다.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 몽태는 내가 장인의 세 번째 대릴사위이고 장인이 점순이의 언니를 시집 보내기까지 10년 동안의 대릴사위를 14놈이나 갈아치웠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점순이까지도 나를 병신으로 보는 듯하니 내 신세가 참 따분했다. 나는 장인님과 결판을 지으려고 점순이네 바깥마당 멍석 위에 들어누웠다. 어이구 배야, 어이구 배야. 화가 난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로 나를 찌르고 때렸다. 그러나 나는 전처럼 맞고만 있지 않고 장인님을 꽉 잡고 늘어줬다. 점순이가 아까부터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 이놈아, 놔라, 놔! 예, 점순아, 점순아! 아이고, 에그머니, 에그머니, 이 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사람 잡네. 아이고. 갑자기 달려든 점순이가 내 귀를 잡아당기며 울었다. 나는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착한 장인님은 내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지져주고 등을 두덕여 주었다. 올가을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아무 말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 눈물까지 났다.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지게를 지고 다시 일터로 갔다. 옛날 묵적골에 글읽기만 좋아하는 허생이라는 선비가 살았다.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어. 그럼 장인밭이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장인 밭이 일은 본래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럼 장사는 못하시나요? 장사는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10년을 기약했는데 인제 7년인걸. 집을 나온 허생은 서울에서 가장 부자인 변씨를 찾아가 만냥을 구워달라고 했다. 그러자 변씨는 이름도 묻지 않고 허생에게 만냥을 빌려줬다. 안성으로 내려간 허생은 과일을 모조리 사들여 10배의 이득을 취하였다. 그리고 다시 제주도에 건너가서는 말총을 죄다 사들여 10배의 이득을 취하였다.
동남쪽에 있는 섬을 보고 온 허생은 변산으로 가 수천 군도의 산채를 찾았다. 돈이 없어서 도둑이 되었다는 군도들의 말을 들은 허생은 그들을 데리고 빈 섬으로 들어갔다. 빈 섬을 경영한 허생은 무역을 통해 100만 양을 얻게 되었다. 자신의 조그만 시험을 끝낸 허생은 남녀 2,000명을 모아놓고 말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땐 먼저 부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엷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다만 아이들을 낳거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복해 하여라. 빈 섬을 나온 허생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 다음 돈을 갚기 위해 변씨를 찾았다. 그대의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냥을 실패보지 않았어?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요.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게 하겠어? 내가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릴길을 중도에 패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아이고, 이만큼 주실 필요가 없어. 10분의 1로 이자를 져서 받겠소.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이튿날 변씨는 허생을 찾아가 돈을 돌려주려 하였지만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하였다. 그때부터 변씨는 허생의 집을 돌봐주기 시작하여 두 사람의 사이는 날로 두터워 갔다. 어느 날 허생에게 100만 양을 어떻게 벌었는지를 묻던 변씨는 갑자기 딴 이야기를 꺼냈다. 방금 사대부들이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보고자 하니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선생의 그 재주로 어찌 파묻혀 지내려 하십니까? 아하, 자고로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었겠소. 조성기 같은 분은 배잔방이로 늙어 죽었고 유형원 같은 분은 저 바닷가에서 소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버리고 돌아온 것은 도대체 쓸 곳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헤헤. 그러던 어느 날 어영대장 이완이 변씨에게 쓸만한 인재가 없는가를 물었다. 그러자 변씨는 허생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둘은 허생을 찾아갔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요.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 같은 일을 천거하겠으니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어렵습니다. 제2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훔쳐 권기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무릇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해야 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첩자를 보내야 하는 법이다.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이제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소매 넓은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딴의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내가 3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그만 거들까? 잘 생각했네. 봉평장에서 한 번이나 흐뭇하게 사본 일이 있었을까? 내일 대화장에서나 한몫 벌어야겠네. 오늘 밤은 밤을 새워서 걸어야 될걸? 달이 뜨렸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슴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게도 아비엄이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마음 좋겠다. 장사란 탐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 다 뭐야. 생원 당나귀가 발을 끊고 야단이에요. 각다귀들 장난이지. 필연 커. 여 몹쓸 자식들. 우리들 장난이 아니요. 암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는 셈이야. 저놈의 짐승이. 이놈들! 쫓으려거든 쫓아보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그만 떠나세. 녀석들과 어울리다가는 한이 없어. 꼭 이런 날 밤이었네.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막내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처녀는 울고 있었는데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했지.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주로 출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지. 다음 장 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으나 처녀의 꼴은 꽁 고먹은 자리야.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애와도 하직하려네.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얘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로 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중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설게 생각 말게.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정말이에요. 제천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어요.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가서 술장수를 시작했죠. 하지만 의부가 망난이었어요. 그래서 18살 때 집을 뛰쳐나서부터 이 짓이죠. 총각 나세론 섬이 무던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 한신스러우군.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비 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친은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서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요, 생원?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저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사람을 물에 빠치울 땐 나는 대단한 나귀 새끼군. 주말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나귀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이다. 생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